네, 그래서 LDA 추론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LDA의 파라미터들의 포스테리어입니다. 포스테리어, 사후 확률이라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스테리어를 처음 들은 학생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포스테리어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확신의 정도를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날씨를 예측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씨,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 이런 날씨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날씨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 비가 오고 안 오고와 관련된 이벤트 X가 날씨가 된다라고 할게요. 자, 이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비가 오는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게요.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자, 비가 올 확률이 이제 세타일 때 그것으로부터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비가 오는 이 확률 세타를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하죠? 막 대략적으로 이제 50%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타는 이제 50%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일 날씨를 오늘 날씨를 관측을 했는데 오늘 비가 왔어요. 그걸 가지고서 내일의 날씨가 올 확률을 예측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처음에는 그냥 대충 반 정도의 확률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왔어요. 나의 데이터에 비가 왔다.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비가 왔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가 지금 이 데이터가 이제 추가됨으로써 비가 오는 확률이 우리 50%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이 원래 주어져 있던 이런 나의 파라미터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켰을 때 이런 업데이트된 이 파라미터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포스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타를 이제 50%라고 하지 않고 이 세타도 확률이잖아요. 확률이니까 이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겠죠. 그죠? 이 1까지의 값을 갖는데 이 분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 이제 0.5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이런 노멀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가정으로 이 세타에 대한 프로바빌티를 다음과 같이 한번 가지고 가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지금 세타라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날씨를 내가 지금 한 10번 봤는데 10일 동안 봤는데 비가 오는 날이 한 8번이었고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날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애틀 같은 데 가면 비가 엄청 많이 오죠. 그죠? 이런 이제 관측지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왠지 세타가 0.5보다는 좀 더 큰 이런 쪽에 이제 위치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했는지를 보고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보고서 나의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0부터 1 사이인데 조금 더 이제 1에 가까운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자, 이 프로바빌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 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사전에 갖고 있던 생각,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전 확률 프라이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나의 옵서베이션이 실제로 관측될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likelihood 라고 부르고요. 이 사전 확률과 나의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을 업데이트 시켜주는데 이 업데이트된 확률을 우리가 포스테리어라고 불러요. 너무 짧게 설명한다 라고 했었는데 좀 길어졌죠, 그죠?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타 기분 x는 우리가 베이즈 룰, 우리 여러분들 이제 통계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 베이즈 룰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 조건부 확률은 이런 조인트 프로바빌티를 이 컨디셔널한 변수, 조건부 변수의 확률로 이렇게 나타내 준 값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위에 있는 분자와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과 같이 이 조건부 확률과 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분모에 있는 px와 같은 경우 파라미터 세타와 전혀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세타 위주로 생각을 해주면 이 세타에 대한 지금 사후 확률이죠. 포테리어 얘는 이 분모의 분자에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likelihood 곱하기 이 프라이어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likelihood와 프라이어의 곱이 이제 포스테리어가 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왜 디리클립 분포를 사용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의 이제 LDA의 포스테리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LDA 포스테리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할 건데요. 이 확률은 이 앞부분에 있는 모델에서의 이 변수들의 디펜던시를 생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그냥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구할 건데 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어렵다. 직접적인 값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값, 이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근사시켜 줄 건데요. 이런 근사시켜서 포스테리어를 추론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제 깁스 샘플링도 있고 이제 다른 알고리즘, 다른 이제 LDA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분 베이지안 추론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E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 근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깁스 샘플링을 사용을 해서 이 포스테리어를 추론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이 Z 세타 파이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추론을 할 건데, 그런데 이 각각을 원래는 다 추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이 이 세타 이 도큐멘트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이나 이 파이 워드들의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Z만 잘 설정이 되면은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뭐 추론을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더라.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프로바빌티를 잘 전개해 봤더니 얘네들을 한꺼번에 조인트하게 다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Z에 대해서만 이제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얘와 얘를 이제 우리가 또 샘플링을 해낼 수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이 두 개의 파라미터들은 이제 콜랩스 시켜놓은 채로, 숨겨놓은 채로 Z에 대해서만 집중해가지고 이 Z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하는데 이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원래의 포스테리어에 대한 깁스 샘플링을 좀 변수 몇 개를 지우고 간략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컬랩스드 깁스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컬랩스드 깁스 샘플링 방법으로 이 Z에 대한 포스테리어, 즉 각각의 워드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추론하는 깁스 샘플링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스 샘플링 방법이란 무엇이냐면 MCMC라고 하는 샘플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코프 체인 아시잖아요, 그죠? 마코프 체인이 이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 어떤 이제 변수들의 시퀀스가 있는데 이제 T번째의 확률 변수는 바로 직전에 있는 확률 변수에만 디펜던트하고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이게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MCMC 방법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 샘플링하고 두 번째 샘플링하고 세 번째 샘플링하고 이렇게 시퀀스로 시퀀셜하게 샘플링을 하는데 그 앞에 있던 것들을 무시하고 직전 것들의 값만 보고서 다음 값을 이제 샘플링하는 그런 기법들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얘기해요. 이런 마코프 체인 몬테칼로 메소드 중에 하나의 샘플링 방법인데요. 특히나 이제 내가 제너레이트 하고자 하는 샘플이 다별량 확률 분포로부터 나올 때, 그리고 굉장히 그 다별량 확률 분포가 굉장히 고차원일 때 표본을 추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샘플링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어떤 포스테리어 분포에서, 사후 분포에서의 표본을 얻기 위해서, 샘플을 얻기 위해서 많이 사용돼요. 네, 대략적으로 깁스 샘플링은 이렇다라고 아시면 되고 깁스 샘플링에서 어떤 식으로 샘플링이 일어나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대충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깁스 샘플링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전체 변수 세트를 각각의 변수로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의 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변수에 대한 조건부 확률로부터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샘플링을 시퀀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샘플링을 수행하는 그런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전체 포스테리어의 표본들을 얻는 것이 이제 깁스 샘플링이에요. 깁스 샘플링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변수 여러 개들 중에서 한 개씩을 샘플링을 하고 나머지를 다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Z에 대한 포스테리어가 있는데 이 Z는 지금 각각의 도큐먼트마다 그리고 각각의 N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도큐먼트의 개수, 각각의 도큐먼트마다 단어가 이제 ND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모든 도큐먼트에 대해서 서메이션 이거 개수만큼 Z 값들이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Z 확률 변수들이 있죠, 그죠? 총 단어의 개수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 총 단어의 개수만큼 있는 확률 변수에서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 외에 나머지 확률 변수들을 나머지 확률 변수들의 셋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게요. 이 나머지 확률 변수들을 고정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 zi를 샘플링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깁스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깁스 샘플링의 스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 아무 값이나 다 이렇게 어사인을 해줘요.
그리고 이 차례대로 각각의 이제 랜덤 베리어블마다 나머지 변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x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샘플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각각의 x마다 이제 반복을 해줄 거고요. 각각의 x마다 반복을 해준 것을 이제 하나의 이터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을 해줄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해주면은 언젠가 그 z값들이 어떤 값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수렴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이 전체 샘플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추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깁스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깁스 샘플링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사후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깁스 샘플링을 이용을 할 때에도 이 사후 확률의 일부 모습을 잘 포뮬레이션을 해야겠죠. 어떤 걸 포뮬레이션 해야 되냐면 이 여러 개의 이 Z 랜덤 베리어블 중에서 이제 한 가지에 대한 사후 확률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Z들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이 확률 변수 이렇게 컨디셔널하게 만들어주고 옵저베이션을 이렇게 컨디셔널하게 만들어주고 뭐 더 여기 자세하게 쓰면은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는 형태로 이 확률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해요.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테리어인데요. 근데 이 포스테리어 이 값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확률들을 이 생성 모델에서 우리 가정했던 확률들을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잘 좀 이쁜 모양으로 포뮬레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잘 전개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probability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런 애들을 앞에서 보았던 그 확률 과정들을 확률 분포들을 이용을 해서 잘 포뮬레이션을 해주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디리클렛 분포를 우리가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파라미터 세타와 이제 파이에 대해서 디리클렛 분포를 가정을 했었는데 이 디리클렛 분포로 얘의 프라이어를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얘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요. 그죠? 가정을 했는데 왜 디리클렛을 사용을 하냐면 이 디리클렛을 프라이어로 사용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죠? 이 디리클렛 분포를 사용을 하고 이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멀티 베르놀리로 사용을 했죠. 이 멀티 베르놀리 혹은 멀티 노미널로 사용을 하면은 포스테리어도 얘도 디리클렛 분포를 이렇게 얘가 디리클렛 분포였을 때 적절한 분포에 이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해주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나오는 결과도 디리클렛 분포를 따르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확률 분포들이 있는데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디리클렛 분포를 사용을 했냐면은 이거로부터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포스테리어가 디리클렛 분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리클렛 분포를 사용을 해준 거예요. 물론 디리클렛 분포에 다른 좋은 성질들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확률 분포들을 설정을 해준 게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준 게 아니고 나의 포스테리어 부분이 특히나 내가 지금 샘플링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다 이제 계산하에서 만들어졌던 건데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냐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Z 그 다큐멘트 D의 n번째 자리에 위치한 토픽 어사인먼트가 K번째 토픽으로 어사인될 확률이 이 다음에 두 개의 텀의 곱과 비례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텀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텀의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K의 토픽에 어사인 된다라고 하는 이 확률은 이 K 토픽에서 지금 해당 위치에 있는 워드, 그 워드가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에 프라이어로 사용했던 베타 값을 조금 더해준 이 값을 토픽 K에서의 전체 단어 수 플러스 베타의 곱으로 나눠준 값이 이제 첫 번째 텀이 돼요. 자, 이 첫 번째 텀은 다음의 확률을 모델링 한 건데요. 토픽 K 하에서 해당 단어가 나오게 될 확률이 모델링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토픽 K에서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부분으로 계산을 했었어도 되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이 베타에 대한 분포가 이 확률을 어느 정도 이제 스무딩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K가 들어가 있는 이유, 마이너스 N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 다큐멘트 D의 N 자리에 있는 그 토픽은 지금 무시하고 지금 샘플링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D의 N 자리에 있는 부분에 토픽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무시하고 나머지 단어에 대해서만 이 카운트를 해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텀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큐멘트 D에서 D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토픽 K에 어사인 되어져 있는 단어들의 개수를 이 다큐멘트 D에 있는 모든 단어의 수로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지금 해당 다큐멘트에서 n번째 자리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제외하고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K 다큐멘트 D에서의 토픽 K의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또 이러한 확률을 나타내는 통계값이 될 것 같은데, 앞에 이제 프라이어로 사용했던 이 알파 값에 의해서 해당 확률이 이렇게 스무딩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내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 이제 워드를 카운트하는 거, 그리고 또 각각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단어 외에 나머지들은 토픽이 어사인 되어져 있는 형태로 주어져 있다, 컨디션도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 단어들의 어사인된 토픽과 워드 그리고 의 카운트들을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베타 값을 그리고 또 알파 값을 이용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값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에 대한 토픽 어사인먼트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이 ZDN을 샘플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제 도큐멘트들의 단어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단어들이 지금 전체 코퍼스에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다큐멘트에서는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다큐멘트에서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다큐멘트가 다 5개 있네요. 좀 5개 다큐멘트 중에서 이렇게 50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개수만큼 Z 베리어블이 있겠죠, 그죠? 각각의 단어마다 이 Z 값이 토픽이 어사인 될 거예요. 자, 우리의 토픽은 총 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로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어사인을 합니다. 깁스 샘플링의 처음 단계는 초기화를 랜덤하게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1 또는 2의 값으로 토픽을 어사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랜덤 샘플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얘의 값을, 첫 번째 Z의 값을 샘플링을 해줄 건데, 이것을 방금 전에 보았던 probability를 가지고서 우리가 probability를 계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샘플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PZI가 1일 확률, 나머지 기분되었을 때, PZI가 2인 확률, 나머지 기분되었을 때를 이 텀들을 계산해 가지고 이용하고 2개 더해 가지고 1이 되도록 잘 노멀라이즈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에 있는 것들 보고서 이 n의 값들을 이제 카운팅을 해주고 알파, 베타 값들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줬어요. 계산을 해줬더니 얘는 예를 들어서 한 8이 나왔고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6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확률은 이제 14분의 8, 확률은 이제 14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높은 확률에 있는 값이 더 잘 샘플링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샘플링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이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1이 될 확률, 2이 될 확률 계산해가지고 그 확률로부터 샘플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이 더 작지만 2가 되었다라고 2로 샘플링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애를 또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를 샘플링 할 때는 앞에서 봤던 같은 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그리고 방금 전에 샘플링한 이 값으로 이렇게 고정되었다라고 직전의 값을 보고서 그것으로부터 이 값들을 계산해가지고 얘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 확률로부터 이 값을 이 토픽을 샘플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로 어사인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단어에 대한 토픽을 이제 어사인 하기 위해서 이 확률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또 어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각 자리마다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각 자리마다 해줄 거고요. 이 반복을 전체 베리어블들에서 한 번 다 진행을 한 것을 이제 하나의 이터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 이터레이션을 엄청나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줍니다. 얼마만큼 반복을 해줄 거냐면 거의 수렴할 때까지 이 값들이 거의 바뀌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번씩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엄청 많이 샘플링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양의 이터레이션을 이제 거치고 나면은 이것으로부터 이게 충분한 양의 이터레이션을 거치고 나면은 이것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이러한 값들이 거의 스테이블해질 테니까 이 probability 자체도 굉장히 스테이블해질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의 사후 확률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후 확률도 추론을 하고 나의 지금 도큐먼트에 있는 모든 워드들에 대한 실제 여기에 붙어 있었을 이 토픽들까지 함께 이렇게 추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Z, 이 probability, posterior probability, 그리고 또 Z 값, 여기로부터 나오는 Z 값, 데이터에 할당된 Z 값을 추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죠? 네,
각각의 단어에 대한 어사인된 애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또 이제 도큐먼트에 대한 어사인먼트, 도큐멘트에 대한 토픽 어사인먼트와 그리고 각각의 토픽에서의 워드 디스트리뷰션을 또 알아야겠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이것은 그냥 이제 각각 또 포스테리어를 구해 가지고 얘를 또 추론을 해주면 되는데 얘 포스테리어는 이런 베이즈를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사전 확률이 우리 이제 알파를 파라미터로 갖는 디리클레 분포였고, 그리고 이 x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워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의 곱으로 이렇게 사후 확률이 주어질 건데, 마찬가지로 디리클레 확률이 지금 사전 확률이기 때문에 얘 폼이 디리클립 분포가 될 거예요. 디리클립 분포, 우리 디리클립 분포 폼은 정확하게 나타내진 않았었는데 이거를 잘 이제 연산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expectation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디리클립 분포의 성질들을 잘 이용을 해주면은 우리의 이 토픽들 그리고 또 이 도큐멘트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앞에서 보았던 그 텀들과 그 토픽 어사이먼트들 이용을 해주고 그리고 베타를 이제 이용을 해줍니다. 앞에서 이제 Z를 샘플링 해가지고 각각의 이 너드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가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값들을 이제 스테이블 해줘가지고 이 값들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또 다시 한번 다른 예제를 통해서 보고 마지막에 또 이제 토픽 어떤 식으로 어사인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깁스 샘플링 예제입니다. 여기에서도 토픽 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전체 보캐블러리는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우마다 도큐먼트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도큐먼트와 같은 경우에는 리버라고 하는 단어를 5개, 스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7개, 뱅크라고 하는 단어를 4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큐먼트는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도큐먼트 셋 그리고 전체 이 단어 에 대해서 이제 깁스 샘플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단어들에 대한 이 토픽 어사인먼트 이 Z에 대해서 이제 깁스 샘플링을 할 거니까 처음에 이니셜하게 각각의 단어마다 토픽 1 또는 0을 토픽 1 또는 2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토픽 1을 우리가 가정을 했으면 까만색 동그라미, 토픽 2를 지정했으면 하얀색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토픽 어사인먼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깁스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한번 이터레이션을 이제 각각의 이제 단어에 대해서 다 했고요. 이거를 이제 모든 다큐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은 하나의 이터레이션이 끝납니다. 그래서 앞에 이니셜라이즈 되는 거에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이런 샘플링을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해줄 거예요. 4번 진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바뀌었고 32번을 진행을 했더니 그리고 거의 수렴할 정도로까지 만들어줬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토픽이 어사인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Z에 대한 포트리어 또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의 도큐멘트에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토픽 어사인먼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파악이 되었죠. 자, 이렇게 파악이 되었으면은 이거 가지고서 토픽의 워드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이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토픽 K번째 토픽에서의 이 K번째 토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토픽 1, 2가 있으니까요. 토픽 1에서의 리버에 대한 값, 토픽 1에서의 이제 스트림에 대한 값, 토픽 1에서의 뱅크에 대한 값이 어떤 값에 비례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얘를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실제 단어들 별로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서 얘를 계산을 하고 노멀라이즈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마 얘가 토픽 1이고 얘가 토픽 2인 것 같아요. 하얀색 동그라미, 까만색 동그라미. 네, 토픽 2에 하얀색 동그라미에 리버 스트림 뱅크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토픽 1에는 리버 스트림이 없으니까 0의 확률을 갖고요, 그죠? 그리고 토픽 2에서는 머니와 론과 같은 경우 토픽 2로 어사인된 애가 없으니까 0의 확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픽 2에서의 단어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 토픽 1에서의 이 스트림과 관련된 이 값은 이 토픽 1에서 스트림으로 스트림 중에서 토픽 1로 어사인된 단어들을 토픽 1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개수로 이제 잘 나눠준 거죠. 그걸 또 알파, 베타를 가지고 스무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얘네들 전체 값을 카운팅하고 그리고 그 값분의 얘네들의 카운트를 계산해가지고 이 부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버에 대해서도 뱅크에 대해서도 구해준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시켰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토픽 2에서는 이제 스트림이 0.4의 확률로 나타나고 뱅크가 0.35의 확률로 리버가 0.125의 확률로 나타내도록 하는 이런 단어 디스트리뷰션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토픽 1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어사인된 이 토픽들과 단어들의 개수를 잘 카운팅을 해가지고 비례하는 값을 만든 다음에 그걸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각의 단어마다의 확률이 부여된 형태로 서메이션 해가지고 1이 되죠, 그죠? 부여된 형태로 토픽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큐멘트에 대한 토픽 디스트리뷰션도 앞에서 보았던 수식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별 토픽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또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Z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한 깁스 샘플링을 사용을 했고요. 그 깁스 샘플링의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파라미터들 파이와 세타까지 이제 우리가 주어진 다큐멘트에서 추론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LDA의 추론을 다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LDA의 그 모델 구성, 어떤 식으로 X가 생성되는가와 그리고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추론하는 거를 다 살펴보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 우리 토픽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다큐멘트들은 어떤 토픽이 얼마만큼으로 구성이 되는지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 과정을 이제 실제 데이터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함께 이제 해석을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까지 이제 LDA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배웠고요. 모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모델을 또 어떤 식으로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야 되는지 또 조금 알아야겠죠, 그죠? 자, 이 LDA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클러스터 처리 알고리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많이들은 이제 질적인 평가를 많이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텍스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 LDA와 같은 경우에는 질적으로 평가를 더 많이 해줘요. 이게 질적으로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질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그 토픽이 얼마나 이렇게 말이 잘 되는지 각각의 토픽들이 각각의 이제 다큐멘트들이 해당 토픽으로 잘 묶이는지와 그리고 각각의 토픽을 구성하는 이제 워드를 보고서 내가 토픽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 토픽의 특징을 이제 발견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적인 평가를 해주고요. 만약에 좀 잘 안 되면은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토픽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다른 모델링을 계속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적인 부분들, 그 질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량적으로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동화하기에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용이하니까요. 정성적으로 평가하려면 결과 하나하나를 이제 사람이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 지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줘야 됩니다. 이런 ADA의 정량적인 평가 지표 중에 대표적인 지표가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지표예요. 이 퍼플렉시티는 이제 이 토핑 모델링의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얘도 이제 마치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처럼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따로 떼놓는 것 같이 따로 떼놓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모델을 구성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나머지 테스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이 테스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D번째 도큐먼트에 있는 단어들의 이 디스트리뷰션, 이 라이클리후드를 얼마만큼 잘 표현해 주는지를 이제 수치화한 정량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 이 모델이 해당 테스트 데이터를 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지표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픽 K의 개수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것들 그때그때마다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퍼플렉시티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K가 2일 때 퍼플렉시티가 가장 낮았다라고 하면은 토픽의 개수는 2일 때 모델링이 제일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커버가 잘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굉장히 들쭉날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퍼플렉시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의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LDA의 리미테이션과 그리고 LDA 확장 버전들을 짧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렉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DA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고 잘 워킹하는 모델인데 몇 가지 좀 마이너한 단점들이 있네요. 어떤 거냐면은 이 토픽이 지금 이 전체 코퍼스의 타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거의 유사한 토픽 디스트리뷰션을 다 전체 코퍼스가 갖는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퍼스에 대해서 토픽 어사인먼트 알파가 이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퍼스가 이게 전체 여러 타임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토픽 어사인먼트 토픽 프로포셔널에 대한 그 확률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타임에 변화를 고르지 않는 스태틱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얘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미컬하게 다음과 같이 이제 토픽 어사인먼트 아래에 보이는 것 같이 이제 토픽 어사인먼트들이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확장을 시켜준 모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 LDA는 각각의 토픽들이 전혀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토픽마다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들을 추가로 이제 모델링 해주는 모델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LDA는 우리가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모델에서 보았듯이 그 워드들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 카운트를 가지고서 레프레젠트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워드들의 시퀀셜한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백오브 월즈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시퀀셜한 형태를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퀀셜한 이 워드 시퀀스를 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확장된 버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확장된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꼭 텍스트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미지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라벨을 일부 붙여가지고 레이블드 된 형태로 LDA가 조금 더 잘 학습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여러 개 섞어가지고 뭐 이런 이미지와 캡션이 있는 데에서 사용하는 LDA 이런 멀티모달리티를 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큐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형 데이터, 뭐 그중에서도 뭐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피컬한 데이터에 대해서 LDA를 이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텍스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LDA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그래피컬 모델을 앞에 간단한 모델에 대한 그래피컬 모델 보고 그리고 LDA에 대한 그래피컬 모델을 봤었죠. 그죠?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보았는데요. 그 LDA 모델에서 더 가정을 더 많이 추가해가지고 더 확장된 형태의 다양한 그래피컬 모델들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뭐 더 복잡한 만큼 더 좋은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LDA 리미테이션과 익스텐션까지 보고서 전체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